당장 그녀를 내쫓아야 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 박진석은 입가에 고인 피를 닦지도 않았고 고성희를 향한 죽일 듯한 증오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치정극은 피해 전쟁이 될 터였다. 고성희가 은호와 우진의 친부가 자신의 형제라는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고백한 순간부터 그의 심장은 배신당한 남편의 치정 사이에서 격렬하게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박진석은 주먹으로 대리석 책상을 미친 듯이 내리쳤지만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붉은 피는 보이지도 않았다. 박진석은 손을 떨면서 휴대폰을 들어 고성희에게 전화를 건다. 당장 서재로 들어와. 고성희. 당신이 내게 보여준 30년의 위선에 대한 최후의 계약을 맺어야겠어. 이 계약은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할 거야. 잠시 후 고성희가 들어섰고 그녀는 박진석의 탐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성희는 진실이 아닌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는 남자라는 것을. 성희는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이 박진석 그룹을 지키고 싶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요. 나는 당신의 후계자를 낳지 못한다는 수치심 때문에 당신의 혈육이라도 품고 싶었어요. 모두 당신의 명예와 이 왕국을 위한 일이었어요. 진석은 잔인하게 성희의 연기를 비웃는다. 위선 떨지 마. 당신의 그 고결한 모성의 연기는 이제 지긋지긋해. 내가 이미 당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명예를 위해 이 모든 진실을 영원히 묻어야 해. 은호와 우진은 이제부터 내가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고아원에서 데려온 조카들로 공표될 거야. 그들의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히 금기다. 특히 이지혁에게 그 진실이 흘러들어가서는 안 돼. 당신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과거의 기록도 모두 말소해야 해. 성희는 박진석의 잔혹한 제안에 내심 기뻐한다. 이것은 그녀에게 최고의 보험이었다. 진실은 묻히고 자신은 여전히 회장 부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은호와 우진을 박진석의 혈육이 아닌 단순한 고아 출신으로 격화시킬 수 있었다. 그녀의 권력욕과 은호에 대한 증오심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이었다. 성희는 박진석에게 몸을 밀착하며 속삭인다. 염려 마세요, 여보. 이지혁은 지금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이성을 잃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는 은호에게 집착할수록 진실에서 더 멀어질 거예요. 나는 은호의 복수심을 이용하여 지역의 회사를 무너뜨릴 거예요. 김다정의 죽음은 그를 완전히 붕괴시킬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당신의 왕국을 지켜드릴게요. 당신은 그저 세상의 존경을 받는 회장님의 자리에만 계세요. 박진석은 성희의 잔혹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의 냉혹한 실행력이 지금 그의 위태로운 왕국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깨달았다. 박진석은 성희의 손을 잡는다. 진석은 좋아. 계약하지. 당신은 박진석 회장의 아내로서의 위선을 단 한순간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유지해야 해. 이 계약을 지키는 대가로 나는 30년간 당신의 거짓말을 묵인하겠어. 대신 은호와 우진에게는 내 조카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갖춰. 그리고 명심해. 김다정 씨의 죽음에 당신이 0.0001%라도 관련되었다는 단 하나의 증거가 나오는 순간 나는 당신의 추악한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을 내 손으로 끝낼 거야. 자비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이 계약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을 알고 있었다. 다정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는 이미 그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감사해요, 여보. 내가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악녀가 될게요. 우리 둘만 이 더러운 진실을 안고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결혼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공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박진석은 성경책을 펼치면서 떨리고 있었다. 박진석은 성경책을 펼치고 구절을 보며 말을 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1. 하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악마와 계약했습니다. 저는 명예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믿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박진석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통곡한다. 그의 울음소리는 서재의 웅장한 공간 속으로 흡수되며 권력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진석 그룹의 추악한 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위선의 왕국을 지키는 첫 번째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의 선택은 이 지역의 복수와 은호의 진실 찾기에 가장 거대한 장벽이 될 터였다. 이 지역의 집거실은 김다정의 부재로 인해 깊은 정적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다. 지역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분노와 복수 그리고 은호에게 진실을 숨겨야 하는 죄책감으로 격렬하게 폭발하고 있었다. 지역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지옥의 설계자처럼 차갑게 생각한다. 지역은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을 한다. 다정엄마가 은호의 이모였고 친아버지는 다정엄마의 오빠 김재원 전무. 성희의 거짓말이 아니라 옥내 할머니가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저지른 비열한 거짓말이었다니. 이 모든 비극이 우리 가족 내부의 죄악에서 시작된 거야. 그는 성경 구절을 되뇌며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한다. 지역은 고통스럽게 말을 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라. 로마서 1217.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야만 당신의 원한을 풀 수 있습니다. 진실은 지금 우리에게 독약일 뿐입니다. 지역은 지은호를 바라본다. 은호는 상복을 입은 채 부엌에서 끓인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가장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지역은 그녀가 친구 찾기라는 새로운 목표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웠다. 지역의 사랑과 집착은 복수심과 뒤섞여 기괴한 형태로 변해 있었다. 지역은 은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지역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은호야, 우리 오늘부터 이 가족의 가장이 되는 연습을 해. 다정엄마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수라는 숙제를 남겼어. 나는 당신의 친구가 누군지, 성희의 비밀이 무엇인지 캐낼 거야. 당신은 나를 믿고 고성기의 약한 고리 역할을 해줘야 해. 당신은 이제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호는 지역의 소유욕과 강렬한 지도력에 순응한다. 은호는 복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네, 지역씨. 저도 그 여자에게 복수할 거예요. 하지만 옥내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모든 진실을 듣고 싶어요. 성희 엄마가 저를 버렸든 누가 저를 버렸든 이제는 제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고아이고 싶지 않아요. 지역은 은호의 친부 찾기에 대한 갈망을 감지하고 옥내의 고백을 영원히 은폐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지역은 능숙하게 말을 한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성희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했다는 거야. 옥내 할머니는 아직 의식이 불안정하세요. 우리는 고성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 당신은 이제 나의 아내로서 성희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 해. 성희의 서재와 금고를 찾아야 해. 그때 이지환이 방에서 나와 지역에게 다가선다. 지환은 지역에게 옥내의 고백이 담긴 문자를 다시 보여준다. 지환은 진실을 밝히라며 지역을 압박한다. 지환은 다급하게 말을 한다. 형, 왜 은호 누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아? 은호 누나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야 해. 엄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은호 누나는 우리 엄마의 조카인데. 이 진실이 밝혀지면 성희 회장이 다정 엄마를 협박한 죄가 더 명확해지잖아요. 지역은 지환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를 완벽하게 삭제한다. 지역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환을 노려본다. 지역은 단호하게 말을 한다. 닥쳐, 지환아. 이 진실은 복수를 완성할 때까지 영원히 묻어야 해. 은호에게 이 진실을 말하면 은호는 이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친부 찾기 때문에 흔들릴 거야. 우리의 복수가 실패할 수도 있어. 너는 나의 편에서 성희의 비리를 캐는 데 집중해. 다정엄마의 죽음은 성희의 죄로만 남아야 해. 옥내 할머니의 죄는 내가 묻을 거야. 지환은 지역의 냉정한 결단에 충격을 받는다. 지환은 형의 고통스러운 복수심과 냉혹한 이성 앞에서 무너진다. 지환은 고통스러운 듯 말을 한다. 형, 알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은호 누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나는 성희 회장의 비리를 쫓을게요.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하지만 형, 이 비밀은 결국 형과 은호 누나의 결혼을 파멸로 이끌 거예요. 지역은 지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은호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한다. 지혁은 은호에게 말을 한다. 지환이는 지금 충격이 커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서로만 믿으면 돼. 당신은 나의 아내야. 박영나의 작업실은 겉으로는 예술의 성지였으나 지금은 탐욕과 질투가 빚어낸 위선의 전시장이었다. 로댕의 키스 조각상이 놓인 코너조차 그녀의 비틀린 욕망 앞에서 섬뜩하게 보였다. 영란은 거대한 캠퍼스 앞에서 붓을 들었으나 그녀가 그리는 것은 예술이 아닌 이지혁을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어머니 고성희와의 악마의 계약으로 힘을 얻었고 이제 지은호의 남편을 빼앗아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를 하려 했다. 영란은 휴대폰을 들고 이지혁에게 보낼 메시지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상처 입은 친구이자 구원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했다. 영란은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며 혼잣말로 말을 한다. 지혁 씨, 다정 아주머니의 명복을 빌어요. 당신이 너무 걱정돼요.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완벽해. 이지혁은 지금 가장 약해져 있어. 은호 언니는 상복을 입고 복수심에만 불타고 있지. 남자는 위안이 필요해. 은호 언니의 복수심은 결국 지혁 씨를 나에게 밀어줄 거야.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내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몸을 돌린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상복 차림의 지은호였다. 은호의 눈은 슬픔과 피로에 지쳐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굳건한 복수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영란은 순간적으로 친절한 친구 가면을 완벽하게 쓴다. 영란은 감격에 찬 듯 눈물을 글썽이며 은호에게 다가간다. 영란은 위선적으로 은호를 힘껏 안는다. 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한다. 은호 언니, 다정 아주머니, 너무 미안해요. 제가 성희 엄마의 딸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저는 언니의 슬픔을 안아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저는 언니 편이에요. 언니의 복수를 내가 도와줄게. 엄마에게 등을 돌리고 언니에게 모든 것을 줄 거야. 은호는 영나의 격한 위로와 섬뜩하리만치 빠른 감정 변화에 잠시 흔들린다. 그녀는 영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녀의 진심을 시험한다. 은호는 영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을 한다. 영나야, 내가 나를 돕고 싶다면 성희 엄마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줘. 나는 그 여자의 비밀을 폭로하고 싶어. 다정 아주머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비밀이 있어. 나의 출생에 관한 진실. 내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버렸어. 영란은 은호의 출생의 비밀 언급에 내심 당황하지만 어머니 성희에게 들은 형제의 아이라는 비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은폐한다. 영란은 고통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한다. 언니, 제발. 나는 엄마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는 몰라.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엄마가 지혁 씨 회사에 대한 비리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뿐이야. 엄마는 지혁 씨를 무너뜨려야 내가 이 집안에 발을 못 들인다고 생각했어. 엄마의 광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그 자료를 훔쳐서 언니에게 줄게. 엄마를 향한 복수의 칼을 쥐어줄게. 나를 믿어. 은호는 영나의 비리 자료 제안에 잠시 동요한다. 이것은 지역의 복수에 필요한 확실한 무기였다. 하지만 영나의 눈빛 속에서 숨겨진 무언가를 느낀다. 은호는 영나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며 말을 한다. 하지만 언니, 지혁 씨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건 맞아? 지금 이 결혼이 복수 때문은 아니지. 당신의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광기로 가득 차 있어. 지혁 씨를 향한 당신의 집착. 나에게는 성희 엄마의 그림자처럼 보여. 영란은 은호의 가장 약한 고리인 지혁과의 관계를 건드린 것에 희열을 느낀다. 영란은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킨다. 영란은 눈물을 쏟아내며 말을 한다. 사랑. 내가 어떻게 지혁 씨를 사랑할 수 있겠어. 언니. 나는 엄마 때문에 죄책감에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언니의 말대로 나는 복수를 원해. 엄마가 지혁 씨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봐. 내가 지혁 씨의 복수를 돕는 동지가 되는 게 뭐가 나빠. 언니, 당신은 지금 지혁 씨의 사랑을 얘기할 때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다정 아주머니의 피해 복수만 남아있어. 은호는 영나의 광기 어린 절규에 일순간
지역과의 위험한 결혼 서약을 떠올리며 흔들린다. 그녀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복수라는 독이 섞여 있었다. 은호는 눈빛이 흔들리며 자조하듯 말을 한다. 영나야, 나는 지혁 씨를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이 복수심을 낳았는지도 모르지. 그 여자가 나를 버린 죄, 그리고 다정 아주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나의 삶은 지혁 씨의 복수와 함께 갈 거야. 나는 지혁 씨의 칼이 될 거야. 영나는 은호의 복수심에 찬 고백을 듣고 만족한다. 그녀의 계획대로 은호는 연인 대신 복수의 칼날을 선택했다. 영나는 이제 유혹을 시작할 차례임을 직감한다. 영나는 은호의 상복을 만지며 은밀하게 속삭인다. 영나는 매혹적으로 말을 한다. 언니, 당신 상복이 잘 어울려. 하지만 새 신부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지혁 씨는 지금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태야. 남편이 복수에만 미쳐 있다면 아내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겠어? 언니가 그를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하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 수도 있어. 남자는 위안을 갈구하거든. 특히 아내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영나의 손길은 은호의 목덜미를 스치며 노골적인 질투심과 위협을 전달한다. 은호는 영나의 치명적인 유혹과 협박에 숨이 막힌다. 그녀는 지역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에피소드 영나의 은밀한 선물 공세. 영나는 은호에게 다가서서 은밀하게 말을 한다. 영나는 비밀스럽게 속삭인다. 언니, 내가 지혁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로의 그림. 내일쯤 도착할 거야. 언니가 먼저 뜯어보지 마. 지혁 씨의 서재에 몰래 놓아줘. 남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내의 몫이야. 언니는 복수에만 집중해도 돼. 지혁 씨의 감정적인 부분은 내가 신경 쓸게. 은호는 영나의 노골적인 접근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낀다. 그녀는 영나의 잔혹한 이중성에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은호는 영나에게 경고하듯 말을 한다. 박영나, 선 넘지 마. 나는 지혁 씨의 아내야. 그의 전부를 가졌어. 나는 그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너는 성희 엄마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잘해. 지혁 씨에게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는 나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거야. 은호는 영나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매혹적인 위선을 뒤로하고 작업실 문을 박차고 나선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지역에 대한 질투와 성희에 대한 복수라는 두 개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에피소드 지역의 메시지에 대한 영나의 응답. 은호가 떠나자 영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린다. 이지혁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지혁은 메시지에서 고맙다 영나야. 내 위로가 큰 힘이 된다. 은호도 힘들어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야. 라고 짧게 적었다. 영나는 메시지를 읽고는 광기 어린 환희를 느낀다. 영나는 테이블 위에 고급 샴페인을 따서 혼자 잔에 가득 따른다. 영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고 혼잣말로 말을 한다. 곧 지혁 씨가 나에게 위안을 찾아올 거야. 은호 언니의 복수심은 지혁 씨의 외로움이 될 테니까. 이 잔은 우리의 성공적인 불륜을 위한 축배야. 성희 엄마처럼 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복수를 완성할 거야. 영나는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킨다. 그녀의 눈빛은 지혁을 향한 집착과 은호를 향한 질투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위선적인 계획은 이미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조옥래는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다정의 죽음과 13년 전의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지은호를 다시 불러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 병실 안은 생명의 위태로움과 비밀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한우진은 옥내의 곁을 지키며 성경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우진은 성경 구절을 읊조린다. 우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고 보서 16. 할머니,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요. 옥내는 우진의 순수한 믿음에 눈물을 흘린다. 옥내는 우진에게 말을 한다. 우진아, 할머니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너무 큰 죄를 지었단다. 너와 내 누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바로 그때 지은호가 병실로 들어선다. 은호는 옥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은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옥내에게 묻는다. 은호는 간절하게 말을 한다. 할머니,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저와 우진이의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지혁 씨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아요. 옥내는 은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다. 옥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은호야, 너희의 친아버지는 다정이의 오빠이자 이 회사 박진석 회장의 회사의 전무였던 김재원이란다. 너희는 친이모 다정이의 부탁으로 내가 잠시 맡아 키우다 성희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보내잔다. 다정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다정이의 명예를 위해 13년 동안 이 진실을 묻었어. 은호는 이 엄청난 진실에 충격으로 온몸이 경직된다. 은호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을 한다. 김재원, 전무, 그럼 저는 김다정 아주머니의 조카였다니. 그리고 제 친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고성희. 그 여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저를 고아원의 아이로 만들었군요. 은호의 눈빛은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복잡하게 빛난다. 옥내는 힘겹게 말을 잇는다. 옥내는 말을 한다. 재원이는 13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실종됐단다. 하지만 다정이는 재원이가 살아있다고 믿었어. 내 아버지는 성희의 악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일 수도 있어. 은호야, 내 친아버지를 찾아. 그게 바로 다정이의 마지막 소원일 거야. 성희는 내 아버지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 이 모든 비극의 열쇠는 내 친아버지에게 있어. 은호는 친부 찾기라는 새로운 복수 목표를 부여받는다. 은호는 옥내의 손을 잡고 맹세하듯 말을 한다. 은호는 단호하게 말을 한다. 할머니, 알았어요. 저는 김다정 아주머니의 조카이자 김재원 전무의 딸이에요. 저는 지혁 씨의 아내이자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저는 성희의 거짓 모성애를 무너뜨리고 친아버지를 찾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흰 마스크를 쓰고 중절모를 눌러 쓴 정체불명의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선다. 남자는 옥내와 은호를 동시에 응시한다. 그의 눈빛은 오랜 고통과 비밀을 담고 있었고 은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남자는 옥내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남자는 옥내에게 묻는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은호. 이 아이가 정말 제 딸 은호가 맞습니까? 조옥내는 남자의 목소리에 경악하며 눈이 커진다. 옥내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를 가리킨다. 옥내는 충격에 질려 말을 한다. 재원아, 너 정말 살아있었니? 지은호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를 부른다.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한다. 아버지? 남자는 마스크를 벗는다. 그의 얼굴은 이지혁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13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바로 은호의 친아버지, 김다정의 오빠, 그리고 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남자 김재원이었다.